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완전히 바뀐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입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원 합격이라고 가장 최상단에 뜨는 블로그를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 큐링크 학생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서울대 데사 최종 교수님까지 연결이 잘 되었을까요? 라는 저희 합격생 일부가 이렇게 연결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좀 봤을 때 서울대 데사가 그냥 예전에는 컨택이 안 통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최종 연결까지 되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큰 차이점도 제가 먼저 예고편처럼 좀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25년 후기 혹은 2026년 전기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바뀐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이트에서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컨택 혹은 교수님 연구실의 사전 연락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보인다 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입학 모집 요강에서 신입생 모집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을 좀 볼게요. 과거에 없었던 이 전형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구실 탐색 기간이라는 게 보이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형을 보면 1단계 서류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있고 2단계 전공 면접을 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면 심층 구술 면접 대상자 발표라는 게 있고 연구실 탐색 기간, 즉 3일, 4일 안에 어느 연구실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라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교수님과 최종 면담 후에 공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서울대 데사뿐만 아니라 서울대 전기정보에도 전형이 새롭게 나타난 내용인데요, 즉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형만 합격하고 끝이 아니라 너가 어느 연구실에 배치를 받을 것인지 그 연구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해야 이 입학 프로세스 안에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2달, 3달 혹은 많게는 1년 전에 미리 컨택을 해서 교수님과 연구실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랩미팅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서 접수 기간 안에 빠르게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셔서 그 교수님 연구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서류를 잘 쓰고 스펙이 좋고 전공 면접을 잘 봐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과거와 많이 바뀐, 완전히 바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면접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면접이 과거의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어떠한 실제 기업의 운영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표들과 혹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사항에 있는 데이터를 너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서 들어가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전문 지식도 좀 필요했었고요. 이러한 문제 지문에 대한 해결을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면접이었다면요, 이번 2025년 전기를 보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공 과목에 대해서 아예 3가지가 있었고요, 그 3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면접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다른 면접이죠. 그리고 더더욱 이 3가지 전공 면접에 대해서는요, 아예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공자로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AI나 수학이나 컴퓨터적인 전공 지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공 면접을 잘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전공적인 부분을 훨씬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하고 비전공자분들이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준비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전공 면접 유형이 바뀌었다 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전공 기출이 나왔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거를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멘토와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또 큐링크로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요, 전형에 대한 TO입니다. 석사, 석박사의 모집 인원 TO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2025년 전기를 보면요, 석사 과정이 14명, 석박사 과정이 3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과거에 석사가 40명, 석박사가 10명 이내였지 않냐 라고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석박 통합 과정이 35명까지 이번에 대폭으로 늘었고요. 이거는 내년 과정은 석박 과정이 더 늘 수도 있다. 이런 지금 TO로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협동 과정에서 이런 석사, 석박사 비율과도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보면 내가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석사만 서울대 대사로 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거를 떠나서 석사 과정이 14명밖에 없다. 석박사 과정은 35명이다. 즉 내가 지원하려는 TO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바뀐 점을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걸 기반으로 교수님한테 컨택, 이런 걸 기반으로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립니다. 석박 통합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학생이 통합과정 이수 중단을 원할 시에 석사학위가 수여됨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 제가 석사, 박사, 석박 통합에 대한 자신감은 없지만 TO가 석박으로만 있어서 일단 지원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교수님이 당연히 좋아하진 않겠죠.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요. 그리고 박사과정이 23명입니다. 박사과정도 숫자를 많이 뽑는 만큼 다른 대학원에서 내가 석사를 해서 취업을 하려 했거나, 혹은 내가 인서울, 지방에서 석사를 했는데 서울대 대사에서 박사를 하고 싶은 분도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전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학과 출신 빠르게 준비해서 3, 4주 만에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 이런 분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분들이 대한 연구 성과 결과가 아무래도 서울대 대사나 교수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예 서류 전형부터 제 생각에는 전공자 분들을 위주로 합격을 많이 시켰다. 이 전공자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이냐, 나는 컴퓨터만이냐, 산업과학과냐, 기계과학과도 되냐, 전기전자도 되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조금 더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해외 학부의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를 지원을 해서 합격할 때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크게 이슈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데이터 사이언스지만 서류에서도 떨어졌던 친구들도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봐야 될 거예요. 이 친구의 학술적인 스펙이 혹은 다른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CV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대 대사를 과거보다는 전공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그 전공자에 해당되는 학부 전공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또 계속 제가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세미나를 눌러서 보시면 이 세미나에서 나오신 여러 교수님들 혹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시는데요, 단순히 해외 MIT나 스탠포드에 있는 박사나 교수님들을 떠나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있는 AI 박사들이나 연구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요.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해외까지 좀 진출 혹은 포닥 혹은 연구원으로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그러한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구실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지는 다르지만요, 서울대 대사 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성과 혹은 최근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석사분들도 보면요, 논문의 수준이 매우 높고 교수님들이 정말 욕심이 많으셔서 학생분들을 석사 학위 논문이라 해서 바로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 해외 저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출하셔서 좋은 연구 성과를 석사임에도 불구하고 얻게 해주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정 댓글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저와 그리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출신 멘토님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